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 앞에서 윤정자 씨가 설레는 마음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세의 그녀는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해약하고 가족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큰아들의 승진 축하 선물, 며느리의 생일 선물, 그리고 손자의 대학 입학 축하 선물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 VIP 라운지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VIP 고객님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초청장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VIP라니. 정말 꿈만 같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VIP 라운지 이용 고객이시군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며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로 향하는 동안 윤정자 씨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나 같은 사람이 가도 괜찮을까?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놀랐습니다. 가죽 소파, 고급 커피 머신,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다과들. 모든 것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운지에는 나이 지긋한 다른 고객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윤정자 고객님,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매니저 김수진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수진 매니저는 매우 친절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쇼핑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윤정자 씨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상품들이 있어요. VIP 고객님들만을 위한 특가 상품들이죠. 김 매니저의 말에 윤정자 씨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특가라는 단어는 언제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어떤 상품들인지 보여주세요. 김수진 매니저는 윤정자 씨를 라운지 안쪽의 특별 전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시계, 보석, 명품 가방 등이 고급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일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VIP 전용 상품들이에요. 특히 이 시계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김 매니저가 가리킨 것은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 100개만 출시된 제품이에요. 일반 가격은 3천만 원이지만 VIP 고객님께는 특별히 2천만 원에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윤정자 씨는 가격에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지만 김 매니저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 고객님,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투자 상품이에요. 한정판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작년에 구매하신 다른 고객분은 벌써 5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세요. 김 매니저의 말에 윤정자 씨는 흔들렸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 전문가 박민준입니다. 박민준은 시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유럽 왕실에서도 애용하는 명품이에요. 특히 이 모델은 투자 가치가 정말 높아서 부유층들이 자산관리 목적으로 많이 구매하세요. 두 직원의 열정적인 설명에 윤정자 씨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중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이죠. 저희 백화점에서 재매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현재 시세로 되팔 수 있으니까 안전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김 매니저의 답변에 윤정자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해 주시면 특별 서비스로 무료 보험과 인증서까지 제공해드려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박민준의 부추김에 윤정자 씨는 거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평생 안전 위주로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투자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보였습니다. 김 매니저는 기뻐하며 현명한 선택이세요. 지금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자 씨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던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윤정자 씨는 가방을 뒤지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신용카드는 항상 지갑의 같은 자리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1층에서 커피 살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매니저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신용카드가 없어졌어요.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윤정자 씨의 말에 김 매니저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디선가 떨어뜨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박민준 직원이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도 가능해요. 하지만 윤정자 씨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와야 하나요? 윤정자 씨의 질문에 김 매니저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핸드폰 뱅킹으로 바로 계좌이체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희가 임시로 다른 카드를 준비해 드릴 수도 있고요. 김 매니저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임시 카드요? 네, VIP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예요. 임시 신용카드를 발급해 드리면 바로 결제 가능해요. 나중에 본인 카드로 정산하시면 되고요. 박민준의 설명에 윤정자 씨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해. 카드를 언제 잃어버렸을까? 평생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카드가 없어지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 매니저는 윤정자 씨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고객님, 혹시 다른 걱정이 있으세요? 저희 백화점은 50년 전통에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러워서요. 윤정자 씨는 결국 임시 카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시 카드 발급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자 씨는 라운지 안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VIP 고객들도 각자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한쪽 모서리에서 눈에 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최 회장이 백화점 직원들과 뭔가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평소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런 사람이 백화점 직원들과 왜 이렇게 은밀하게 대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윤정자 씨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최 회장이 두꺼운 현금 봉투를 백화점 직원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받은 직원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봉투를 재빨리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저게 뭐지? 왜 현금을 주고받는 거야? 윤정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직원이 바로 아까 자신에게 시계를 추천했던 박민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나한테 설명해준 직원 아닌가? 윤정자 씨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박민준은 현금 봉투를 받은 후 최 회장에게 뭔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본 후 다른 직원과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를 마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윤정자 씨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저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 백화점에서 현금 거래를. 평생 상식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김수진 매니저가 다가와 고객님, 임시 카드 준비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자 씨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김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물론이죠. 하지만 이 특가는 오늘만 유효해서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윤정자 씨는 뭔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 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급해서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운지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 같은 복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김수진 매니저와 박민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할머니 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해.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 윤정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드는 잘 처리했지? 응, 완벽해. 아까 라운지 들어올 때 슬쩍 빼냈어. 본인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박민준의 말에 윤정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사라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하는 거지? 당연하지. 임시 카드라고 하면서 가짜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돼.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 김 매니저의 말에 윤정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괜찮아. VIP 대우 받는다고 우쭐해 있어. 이런 타입이 제일 쉬워. 허영심만 자극하면 돼. 박민준의 냉소적인 말에 윤정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빨리 끝내자. 다른 고객들도 대기하고 있어. 알겠어. 5분 후에 들어가서 마무리할게. 대화가 끝나는 소리에 윤정자 씨는 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윤정자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당황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돈을 지불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우선 라운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윤정자 씨는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윤정자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김수진 매니저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고객님,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이제 결제 진행하실까요? 윤정자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어요. 김 매니저와 박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고객님, 이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에는 이런 조건으로 구매하기 어려워요. 박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윤정자 씨는 괜찮아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선 윤정자 씨는 곧바로 백화점 고객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신용카드가 없어졌는데 혹시 분실물 센터에 신고된 게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아직 신고된 카드는 없네요.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보안실로 가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안실에 도착한 윤정자 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보안 담당자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VIP 라운지 관련 영상은 특별관리구역이라서 외부 고객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 카드를 찾죠? 윤정자 씨의 항의에도 보안 담당자는 VIP 라운지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한 절차입니다 라며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자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VIP 라운지만 특별히 보호하는 거지? 윤정자 씨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VIP 라운지에 들어가기 전 1층 영상은 볼 수 있나요?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안 담당자는 계속 거절만 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면 볼 수 있나요? 윤정자 씨의 질문에 보안 담당자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제야 윤정자 씨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백화점 내부에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겠어요. 윤정자 씨의 말에 보안 담당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라며 말렸지만 윤정자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어. 다음날 윤정자 씨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신용카드 절도와 사기 미수 혐의로 신고하고 싶어요. 담당 수사관은 윤정자 씨의 자세한 진술을 들은 후 꽤 조직적인 범죄 같네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윤정자 씨 말고도 여러 명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만 해도 유사한 신고가 8건이나 들어왔어요. 수사관의 말에 윤정자 씨는 경악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박민준이 윤정자 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빼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김수진 매니저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VIP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네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판매하는 시계들이 모두 짝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천만원짜리 명품 시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원짜리 가짜 제품이었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까지 나오자 윤정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백화점 본사도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해당 직원들이 무단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백화점 일부 관리자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목격했던 최 회장과의 거래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가짜 시계를 구매한 후 다른 곳에서 진품으로 속여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김수진 매니저와 박민준 그리고 최 회장까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수사관의 감사 인사에 윤정자 씨는 다행히 제가 눈치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사기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 윤정자 씨의 용기 있는 신고가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용기가 범죄를 막은 사례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백화점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VIP 라운지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는 전액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백화점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객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정자 씨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수진 매니저는 징역 3년, 박민주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조직의 핵심 인물로 판단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VIP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후 윤정자 씨는 지역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지역 신문에서는 시민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윤정자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윤정자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같은 큰 기업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의심할 건 의심하고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윤정자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VIP라는 말에 혹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조건이면 오히려 의심해보세요.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서 당일 결정을 종용하면 99% 사기예요.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윤정자 씨를 강사로 초청해 사기 예방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어요. 그녀는 전국 각지의 경로당과 문화센터를 다니며 사기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윤정자 씨는 정말로 좋은 시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식 매장에서 정가에 샀습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죠.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며 그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으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선물을 받았네요. 윤정자 씨가 말하는 선물은 바로 용기와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실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